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지역 요양시설과 병원,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에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전남의 확진자는 2,000명에 육박했습니다. 무안군청에서는 공무원 20여 명이 확진돼 업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무안군청 건설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코로나19로 확진된 건 지난 12일.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동료 공무원들의 전수검사 결과 2개 과를 중심으로 20명 이상이 확진됐습니다. 오미크론 대응 체계에 따라 건물 폐쇄 없이 업무를 이어가고 있지만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직원이 그 전에 그 확진 보균자를 갖고 있었다면 목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이나 있었다면 전파를 됐을 확률도 있을 수 있죠.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해 병동 일부가 동일 집단 격리 조치됐던 목포의 한 요양병원. 이번엔 다른 병동에서 환자를 중심으로 53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이 밖에도 순천과 나주 지역 고위험 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전남의 하루 확진자는 역대 최다인 1,930명을 기록했습니다. 동일 집단 격리를 통해 감염률을 낮출 수 있었던 델타 변이와 달리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은 격리자들도 빠르게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오미크론은 코호트 격리하게 되면은 대부분이 확진이 되고 감염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어서 아마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2회 PCR, 주 3회 신속항원 검사 등 사실상 매일 검사를 실시하고 중증 화율을 낮추기 위해 입소자 가운데 미접종자의 접종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내일 발표될 예정인 거리두기 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오는 18일에 발표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을 최대 6인,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기존 거리두기의 종료 시한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확진자 규모와 방역 상황,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누적된 피해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를 위해서 누적된 민생경제의 피해와 아직도 정점을 알 수 있는 오미크론의 확산세 등 중심에 두고 판단하겠습니다. 민생경제 피해를 살리기 위해서는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원수도 많이 수용할 수 있고 시간도 늘면 더 괜찮아질 것 같아요. 늦게까지 열어놓을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거리두기를 강화하거나 유지해야 한다는 반발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솔직히 계속 나오는 입장에서는 다시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풀면 아마 더 늘어나서 이제 막을 수도 없어서 많이 큰일 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위중증 환자 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고 의료 대응에도 아직 무리가 없다며 거리두기 완화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완화하게 되면은 3월 초가 되면은 15만 명, 20만 명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기존의 이제 의료 체계가 이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완화하는 것도 그냥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오늘부터 재택치료자는 해열제 등 처방약품을 모든 동네 약국에서 받을 수 있고 자비로 PCR 검사를 받아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수산물 생산액이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가통계포털 어업생산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 수산물 생산이 192만 톤, 3조 746억 원으로 전국 생산량의 58%, 생산액의 39%를 차지했고 생산량으로만 보면 다른 15개 시도의 합계량보다 많습니다. 품목별로는 어류가 1조 1,200억여 원, 폐류가 8,600억여 원, 해조류가 6,300억여 원을 기록했습니다. 여수시 의회가 경도 연륙교 분담 예산에 대한 공방 끝에 추경 예산안 전체를 통째로 부결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그제 임시회 마지막 일정으로 본회의를 열고
당초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부활한 경도 연륙교 분담 예산안 등 추경 예산안 심의에 나섰지만 예결위 표결 결과에 불복한 특정 예결위원회 삭감 제안과 일부 시민단체의 삭감 압박 등으로 인해 2시간이 넘는 찬반 토론 끝에 예결위안과 수정안이 잇따라 부결되자 여수시가 제출한 2회 추경 예산 원안 자체를 만장일치로 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 의회는 시정부와 별도의 일정을 조율해 추경 예산안을 재심의하기 위한 임시회를 조속히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수의 한 요트 업체에서 잠수 작업을 하다 고등학교 실습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어제 업체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습생이 자발적으로 잠수 작업을 했다는 업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홍군의 사망에 대한 업체 대표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현장 실습에 나간 여수 웅천의 한 요트장에서 잠수 작업을 하다 숨진 고 홍정훈 군.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어제 홍군이 사고를 당한 요트업체 대표 49살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홍군의 체중과 맞지 않는 납 벨트를 입히면서도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는 등 홍군의 사망에 대한 A씨의 책임이 크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잠수 작업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판시했습니다. 홍군을 말리기는커녕 잠수 장비를 건넸다는 건 사실상 작업 지시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죄를 자백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를 지켜본 유족들은 A씨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분노했습니다. 자기 형량 줄이기 위해서 자기가 시킨 짓이 아니고 정훈이가 자발적으로 했다. 이런 거를 그 장례식장에서도 강조를 했다는 것 자체를 저희가 좀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해당 요트 업체에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A씨는 선고 전 유족과 합의를 하겠다며 보석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광주 전남의 정치인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집권하면 호남 차별과 소외가 깊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윤 후보가 여전히 낡은 기득권 지향적, 냉전적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준비된 대통령으로 풍요롭고 공정한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다시 한번 광주의 위대한 결단과 선택을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수시 의회 의장을 지낸 성혜석 여수발전 아카데미 이사장이 여수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성 이사장은 어제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구 감소와 난개발, 여수산단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며 여수와 함께 걸어온 자신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 위원장은 또 제조기업과 대학병원 유치, 산단의 새로운 안전체계 수립과 지역 갈등 해소 등을 통해 여수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겠다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진도군이 오는 5월 진도항과 제주항을 연결하는 여객선 취항을 앞두고 관광객 유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진도항, 제주항 여객선 취항에 따른 관광객 유치 대책 TF팀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광과 숙박, 식당, 교통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월드 고속회리는 600억 원을 투입해 승객 606명과 차량 86대를 선적할 수 있는 3,500톤급 산타모니카호를 건조해 이 항로에 취항시킬 예정입니다. 전국 최대의 김양식 해역인 마로 해역의 영구적 사용을 주장하는 해남 어민들과 진도군의 어업 권역이라는 진도 어민들의 분쟁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격화하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패한 해남군 어민들이 전남도청 앞에서 영구적 사용을 주장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단체 삭발까지 진행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김 생산의 주산지인 마로 해역입니다. 마로 해역은 해남군과 진도군 사이 3,800헥타르에 이르는 어장으로 어업권은 진도군 관할입니다. 진도군은 지난 94년 해남군 어민들이 사용하던 마로 해역의 김양식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면서 1차 분쟁이 발생합니다.
1차 분쟁은 지난 2000년 마로해역 상단부는 진도군 어민들이 사용하고 하단부는 해남군 어민들이 진도군 수협에 행사료를 주고 10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사용기간 10년이 지난 2010년 2차 분쟁이 발생해 법원은 또다시 10년 동안 해남군 어민들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사용 기간 동안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용 기간이 끝난 지난 2020년 법정 소송에 들어갑니다. 해남군 측은 마로해역 하단부 1370헥타르에 대해 영구적인 사용을 주장하는 반면 어업권을 가진 진도군 측은 돌려받겠다는 입장. 해남군은 같은 해 소송과 별도로 양 군의 해상 경계를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이 모두 진도군의 손을 들어주면서 오는 3월로 예정된 대법원 최종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해남군 어민들은 생존권 문제가 걸려있다며 전남지사가 나서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뒤로 미뤄줄 것을 요구하면서 단체 삭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상 유지만 해주라는 겁니다. 뭐 욕심도 없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우리 있고 있는 김양식업 이대로만 유지해 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진도군 측은 양측이 지난 2020년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기로 합의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저렇게 또 다시 이렇게 분쟁을 조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진도군과 해남군의 30년에 걸친 마로해역 분쟁이 법원의 결정에 맡겨질지 양측이 또 다른 해법을 만들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여수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 지원 물량은 전기 승용차 250대와 전기 화물차 200대로 환경부의 전기자동차별 차등 지원 방침에 따라 승용차는 최대 1,320만 원까지, 화물차는 2,547만 원까지 구매 보조금이 지원되고 개인은 1대, 법인과 기관은 3대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